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초급매 매물을 아주 잘 구입하시거나 가족 간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적절한 흐름이 아닌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몇몇 분들은 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에 대한 우편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부동산원 및 구청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에 대하여 정리해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소명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소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소명 제출 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명확하게 대상자의 선정은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선정된 사람들을 분석해보자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의 전산상 부동산 이상거래 비정상거래로 판정되는 경우에 소명 제출 대상자에게 전산상 일괄로 소명 자료를 통보합니다. 그럼 부동산 이상거래 비정상거래라고 판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가족의 자금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부동산 및 분양권을 매입 당시의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매수한 경우. 3.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 당초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 5.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는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6. 부동산 계약 이후에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취득 자금의 원천이 상이한 경우. 7.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매수인을 가족 명의로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 8.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9.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10.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의심되는 경우. 11. 부동산 미등기 전매가 의심되는 경우. 12. 사업자 대출 또는 거액의 신용대출 및 대부업체 대출금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3. 가족 간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 비율과 실제 지급한 비율이 상이한 경우. 14.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5. 부동산 매입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변동한 경우. 16. 기타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에게 통보 자료가 전달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통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소명 자료를 받으시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분께 통보 자료 수령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모두 소명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분이 모두 일관되게 소명 내용을 작성하셔야 문제가 없겠죠. 중요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1. 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소명자료 제출. 구체적으로 최대한 잘 자료 준비해서 제출했다면 사안이 여기서 종결됩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입니다. 만약 자료가 미비하고 구청이나 부동산원에서 결론이 안 된다면 타기관으로 자료가 이관됩니다. 이관되면 세무서에서 보통은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제출하고 3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면 종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 한국부동산원 추가조사.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미등기 전매 시가보다 고가, 저가로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3.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산 구입 거래에 있어서 양도, 증여, 취득 자금 등 문제, 사업자 및 법인과 관련하여 세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지자체, 구청, 세무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이관되어 해명자료 통지 및 소명 요구,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횡령, 배임 이슈가 있을 경우 법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횡령, 배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명 자료 작성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중요하니 잘 체크해 두세요. 1. 실제 내용물 토대로 소명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계획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소명 자료에는 실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계획서이지 이를 토대로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서류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과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통장 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공증문서, 수표 발행 내역, 대출증명 서류 등등. 우선 수령하신 서류 중 부동산 실거래조사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살펴보면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 청산일 2주 후까지의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장 거래 내역 전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장 내역 전체를 제출할 때 취득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세무상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소명자료 요청 및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별지로 소명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에 부동산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작성하실 때 소명 이견 작성란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5, 6줄로 끝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을 이해하는 담당자는 많지 않습니다. 매수인처럼 계약 내용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성실 자료로 채택되어 추후 세무서 등으로 자료가 이관되어 상당 기간 해당 주택 취득권에 대하여 소명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으로 통보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해당 소명 자료를 잘 제출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요구가 종결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4. 불필요한 내용은 언급하지 말고 핵심만 정리하세요. 담당 직원에게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을 먼저 하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소명해야 하는지 준비하기가 편해집니다. 즉,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문제없이 소명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소명 자료를 아무리 열심히 작성하셨더라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명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해명 자료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작성도 정황 없이 나열하면 안 됩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소명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와 소명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내용이 일관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최초 제출 자료에 추가적으로 추가 소명 통보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소명 내용이 추후 소명하는 내용과 큰 틀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을 가지고 소명 내용을 작성하시면 추후에 다시 소명하더라도 내용이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소명하지는 마시고 최대한 사실관계로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명 자료 요청을 받았다고 해도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소명 자료를 천천히 잘 준비하시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